차트에서 보는 대부분의 큰 움직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특정 세력의 의도된 움직임입니다. 이번 코인판 청산에서도 흔히들 언급하는 특정 인물이 있다시피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움직이는 진짜 그 이유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매도자에 의하여 이 차트가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차트를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말이죠. 저희가 차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런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구간에 있어서 트레이더들이 어떠한 주문을 걸게 될까요? 어느 구간이든 항상 차트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 공존을 하는 데 있어서 매수를 원하는 트레이더들은 일정 구간에 대해 매수 주문을 넣게 되고, 그때 매수 주문을 들어가는 트레이더들의 스탑로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지를 예상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에 베팅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거는 스탑로스죠. 자, 그런데 실상 이 포지션이 쉽게 돈을 벌었다면 저희는 모두 다 밀리언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차트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지를 보고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 걸리는 스탑로스에 대해서 세력이 헌팅이라는 것을 시작하죠. 바로 유동성에 대한 조작이라고 하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조작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구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스탑로스, 일반적인 스탑로스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의 차트를 봤을 때 지지를 보고 들어가려 하는 매수 참여자들이 한 구간이 아닌 이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지에 대해 이러한 매수를 들어가려 하는 트레이더가 있고요. 이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바로 지지에 대한 매수 참여자들이 스탑로스를 거는 구간이 한 곳에, 한 가격대에 대해서 집중 포진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저점은 세력들에게 아주 맛있는 먹잇감으로서 특정되게 됩니다. 자, 이렇듯 특정 저점과 고점에 대해서 일정 유동성들이 모든 구간을 저희는 바로 equal low 혹은 equal high, 특정 고점 모여있는 구간, 저점이 모여있는 구간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로 넘어와 봅시다. 지금 차트에서 저희가 주목할 두 가지 구간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하방에 대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깔린 부분 저희가 식별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똑같은 부분이에요. 상방에 대해서도 유동성이 강하게 깔린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죠. 매수와 매도자가 항상 모든 차트에서 공존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동일해요.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반대로 매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트레이더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 부분을 저항으로 보고 말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숏 포지션을 들어가려는 트레이더들의 스탑로스가 뭉쳐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구간,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위아래 다 유동성이 있으면은 나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잘못된 부분부터 저희가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 구간에 대해서 나 이거 지금 차트가 딱 봐도 하방으로 향할 것 같아. 여기 유동성도 배운 대로 있고 가깝고 여기에 뭐 저항에 대한 구간도 있어. 나 뭐 FVG, 오더블럭 같은 거 배웠어. 여기에 오더블럭이 있는 거를 내가 확인도 했고 하방에 유동성도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숏 포지션을 취해 볼래. 자, 이 트레이딩이 스탑로스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방에 대해서 가져가지 않은 유동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차트가 어떠한 방향의 유동성을 먼저 가져갈지 저희는 함부로 예측을 할 수 없는 박스권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나리오에선. 그러면은 저희가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특정 구간에 대해서 유동성을 먼저 가져가는 부분이 식별이 되었을 때죠.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이전에 이 구간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타려고 했던 트레이더는 어떻게 되겠죠? 손절이 나갔겠죠. 그리고 나서
차트를 다시 보면은 하방에 대한 유동성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이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상방의 유동성이 남아있어서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 확률이 남아있는 차트였는데, 그죠? 이 부분에서 지금 어때요? 차트가 상방과 하방의 유동성이 남아있어요. 이때 차트는 하방으로 향할 수도 있고 하방의 유동성을 가지러, 또는 이어지는 상방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지속해서 상방의 유동성을 먼저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먼저 상방에 만들어둔 유동성을 가져갔다라는 건 더 이상 윗구간에 대해서 볼 일이 없다, 확률이 매우 적어졌다라는 소리예요. 이 순간에 있어서는 저희는 하방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저희는 차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조작이 나왔다, 유동성을 쫙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이후에 진짜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인 분배가 나온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 분배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세력의 포지션과 동일한 방향에 대한 저희의 배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간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유동성, 방금 배운 개념에 따르면은 저희는 포지션을 기다리는 게 좋아요. 왜? 특정 더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렸을 때 제가 저희에게 주는 움직임을 비교해 봅시다.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차트가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는 움직임은 하방의 유동성을 먼저 가져가는 움직임이 저희에게 식별이 되게 됩니다. 이 차트에 있어서 그러면 방금 배웠던 대로 한번 유동성 개념을 적용을 해봅시다. 남아있는 유동성이 현재 상방의 포진에 있습니다. 이 상방에 포진한 유동성을 저희는 세력이 가져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조작이 되었고, 조작이 나온 이후에 발산, 어디까지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이 발산에 대한 움직임을 저희는 노리게 될 거라는 걸, 세력이 노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나요? 롱 포지션을 베팅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었을 때 목표가도 명확해지는 부분이죠. 이전에 세력들이 만들어 두었던 유동성이 타겟이 됩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세력이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유동성까지 움직임을 줄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방금 했던 말, 강조해서만 더 말하고 싶어요.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 만들었던 유동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유동성을 만든다. 유동성이라는 거를 저희가 가져가는 행위도 나오지만은 그 유동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세력이 움직이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세한 건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슷한 예시로 이전에 골드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골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동성과 방금 배웠던 equal high 유동성을 만들어 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각각의 유동성들에 대해서 타겟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 더 개념을 추가해 볼게요. 추세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간단하게 상승에 대한 추세가 골드는 이어져 온다는 거를 옆집 할머니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골드에 대한 상승 추세에 대해서 배웠던,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거를 여기서는 조금 더 적용을 해볼게요. 이전에 골드의 추세를 한번 봅시다. 추세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를 간단하게만 보면 옆집 할머니도 와가지고 이거 차트 오르고 있잖아 라고 할 만한 차트죠. 상승 추세입니다. 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 저희는 상방에 대한 유동성을 가져가는 데 베팅하는 포지션이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미 여러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FVG, 지지에 대한 구간을 저희가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지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지지에 대한 일정 신호가 나왔을 때 저희는 이게 정말 가격을 지지하고 뚫리지 않는 거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확인을 하게 되죠. 바로 내부적인 구조에 대한 변화, 흔히 초크라고 말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market structure shift 혹은 market structure break 블라블라 내부 구조에 대한 변화에 본인만의 컨펌이 있을 거예요. CISD든 market structure shift 혹은 초크 용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만의 내부적인 구조에 대한 변화를 저희가 일정한 일봉상의 FVG, PDRA에 있어서 확인을 했을 때 이전에 확인했던 유동성까지 타겟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조작으로 볼 수 있는 유동성들을 이전에 가져간 상황에서 이어지는 상승 추세 안에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응을 줬을 때는 어떠한 차트가 되는 거예요. 상방에 대한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매우 손쉽고 확실한 차트가 되는 것이죠. 자, 차트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봉상에 대한 이 FVG의 가격이 반응을 주고요. 내부적으로 구조 변화가 나오면서 일봉 캔들이 마감했을 때 저희는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에서 그 당시에 진입을 했다는 거를 차트를 이전에 모든 분석을 하면서 올려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롱 포지션 진행이 가능했겠죠. 이렇게 오늘은 차트가 움직이는, 즉 세력이 움직이는 4가지 이유 중 2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유동성과 그 유동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세력, 차트가 움직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 조금 더 연계할 정보들을 앞으로 유튜브에 게재할 생각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프리미엄 멘토십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and have a great day guys. Bye bye.